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닝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 볼 모델은 마루이에서 만든 미니 전동 기관 소총? 기관총. 미니 전당? 아이, 힘들어. 예, 하여튼 마루이 미니 기관총에 속하는 마루이 스콜피온 모드 D입니다. 모드 D. 자, 이 제품 리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과연 과거에 나왔던 스콜피온 모드 M하고 스콜피온 모드 D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그러면 왜 모드 M이고 모드 D냐? 아마 모드 M은 M락을 의미하는 모드 M이었을 거고요. 그럼 얘는 M락 시스템이 없냐? 즉, M락 시스템이라는 건 레일 시스템이거든요. 앞쪽에 이제 레일을 꼈다 뺐다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M락 시스템이라는데, 그 M락 시스템이 있나 없냐? 얘도 있어요. 얘도 있는데 왜 모드 M이라고 안 부르냐? 마루이의 그 설명을 따르면, 설명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FD 버전, 즉 데저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루이에서 그 모드 D라는 건 스콜피온 모드 M에서 색깔이 FD라고, 얘네들은 이제 색상을 정확하게는 FD 색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마루이 쪽에서는 데저트 색상이기 때문에 D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색상을 빼놓고는 성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343mm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톡을 접었을 때 길이가 343mm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스콜피온 모드 D인데요. 접었을 때, 즉 이렇게 폴딩 스톡을 시키면 요때 길이가 343mm고요. 스톡을 다시 펼쳤을 때 이 길이가 573mm입니다. 573mm. 그럼 뭐 이게 뭐 큰 거야 작은 거야 이렇게 감이 안 올 텐데, 그래서 제 몸집을 보시고 제 몸집에 붙어 있는 사이즈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그 일반 MP7 정도 사이즈 정도는 됩니다. 네, 그리고 소총보다는 좀 짧은데 그렇다 해서 작은 느낌은 없어요. 작은 느낌 자체는 없고요. 예, 앞에 수직 그립 정도 하나 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직 그립이 없어서, 예, 사용하기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게가요 1.369kg입니다. 즉 1369g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사이즈도 그렇고 무게도 가벼워서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정도. 근데 한 손으로 계속 휘두르기는 조금 좀 불편해요. 스톡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스톡을 접어서 이렇게 앞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포워드 그립이 있었으면, 즉 수직 그립이 있었으면 했잖아요. 근데 수직 그립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수직 그립이에요. 뒤쪽에 이 수직재 개머리판이 수직 그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CQB 상황인지, 게이머드 같은 경우에 CQB 상황인지 CQB 상황이 아닌지 잘 모를 경우에 얘를 가져가면, 만약에 CQB 상황인데 코너가 굉장히 비좁고 바로바로 쏴야 된다. 근데 권총을 피스톨을 뽑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바로 얘를 접어서 앞에 4그립으로 써서 코너를 돌면서 제압을 하면 되고요. 가장 큰 이 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조용하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하다는 게 아주 조용한 건 아니지만 슉딱 슉쩍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시뢰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인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CQB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가스건이나 또는 전동건에 비해서는 소리가 더 작기 때문에 그 미니 기어박스를 써서, 그래서 확실히 좀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기가 힘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쐈을 때 트리거 리스폰이 좀 늦습니다. 즉 트리거 반응이 좀 늦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동건들은 쏘면 딱딱딱딱딱딱딱 바로 반응이 오는데, 얘는 수탁 단발을 쐈을 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한 박자가 약간 늦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사용하시는 분이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스콜피온 모델이라든가 이 마이크로 기어박스, 즉 미니 기어박스를 사용하는 그런 마루이 전동총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적응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좀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적응하시면 되고요. 쐈을 때도 전동을 연발로 쏠 때도 사사사사사사 일반적인 전동은 타다락 나가는데, 요거는 배터리가 7.2V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 자체가, 이 안에 기어박스의 메커니즘이 미니 타입이기 때문에 쏠 때
타다타다타다타 이게 아니라 사다다닥 사다다다닥 타다다다닥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이 부분도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대략 연사 속도는 지금 현재 측정된 걸로는 9.7발, 초당 9.7발, 대략 한 9.7발 내지 측정치는 조금씩 달라요. 초당 한 10발 정도, 10.8발까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평균하면 9.7이나 10.8이나 이게 평균 싹 내버리면 대략 10초, 10발. 10발? 10발은 뭐 10발. 10발이요. 초당 10발입니다. 대략 10발. 그러면 10발이면 도대체 얼마나 늦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초당 10발이면 대략 그 일반적인 전동건들이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마릴 전동건이나 VFC 전동건이나 VFC는 또 틀릴 수 있어요. 베어링 부싱이 들어가서. 마릴 거 일반 구형 전동건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초당 한 13발? 13발에서 15발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배터리에 따라서. 근데 얘는 초당 10발이니까 한 5발 정도 편차가 나죠. 근데 사실 뭐 약간 느리다는 인식은 있어요. 쏘면 탈탈탈탈탈 이거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이걸로 못 맞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탄수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60발짜리 탄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창이 260발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얘는 기본으로 연사 탄창입니다. 보시면 밑에 태엽이 있어서 이 태엽을 감아서 사용하는 이런 탄창입니다. 그래서 연사 탄창 아시죠? 연사 탄창은 위에다가 들이붓고요. 밑에 태엽을 감아서 쓰는 거고, 한번 감았다 해서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반 정도 나가고 다시 감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캡을 열어서 여기다가 보는 겁니다. 여기다 붓고 부어주고 260발 들어가면 장착하고 삽탄한 상태에서 감아주시는 겁니다. 감는 방향이 뒤쪽 방향이에요.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동 그 소총 같은 경우에 탄창의 태엽을 감는 방향, 연사 탄창의 태엽 감는 방향이 전방, 즉 총구 방향인데 비해서 얘는 뒤쪽 방향으로 갑니다. 뒤쪽 방향으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태엽을 보호하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를 태엽을 좀 오래 쓰려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시계 태엽 같은 게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옛날 시계 태엽 아세요? 이렇게 감으면 그 애들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태엽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그런 거 시계 태엽이라는데 그거에 요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과하게 꽉 감았으면 이 스프링 텐션이 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처음에 먼저 탄 넣고요. 감아 보세요. 감다가 다 감기면 띠릭띠릭 하다가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게 타가닥따가딱딱딱딱딱 이렇게 바뀌어요. 다 감겼다는 얘기죠. 태엽이 다 뭉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감긴다는 표시거든요. 그때까지의 횟수를 세세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탄 넣고 장탄 한 탄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0번 되니까 따가닥 된다 그러면 초기에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10번을 감지 마시고 대략 한 7번에서 6번 정도만 감아서 쓰십시오. 감아서 쓰고 불편해도 6번 정도 감아서 쓰고 이렇게 쓰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2달 정도 지나면 그때는 끝까지 10번까지 감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처음에 스프링의 텐션을 과하게 감아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스프링이 아직 길이 안 들어지는 상태인데 그걸 꽉 조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최대치로 가기 때문에 스프링 텐션이 오래 못 갑니다. 원래 스프링의 그 장력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처음엔 길을 들여서 완전히 조이지 않고 어느 정도만 조이고 풀어주고 어느 정도만 조이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꽉 조이고 풀어주고 하는 거죠. 풀어줄 때는 탄을 반드시 다 쓰시고 나면 장탄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당겨주시면 그럼 탄이 장전될 때 싹 나오면서 태엽이 쫙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꼭 풀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탄창의 형태를 보시면 와플 형태입니다. 아시죠? 와플, 먹는 와플. 와플 형태의 탄창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지째 탄창이라고 마루이 쪽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지째라는 건 결국 플라스틱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거진 자체는 메탈은 아닌 플라스틱 와플형 탄창이 들어가 있고 260발 연사 탄창이라는 거. 요게 좀 독특하고요. 그 발매한 시기는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4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럼 뭐야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하지? 지금 벌써 3월 달인데? 사실 이 제품의 수입은 이미 1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인증검사까지 다 끝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그 전동건들은 사실 뭐 타미야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전기 자체에 있는 잭에다 그냥 꽂으면 되는데 얘는 중간에 변환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이 변환 아답터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변환 아답터가 원래 일본의 마루이 쪽에서는 이렇게 벽에 꽂는 콘서트형 그런 아답터로 해서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답터 자체가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충전기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단자가 안 들어와 버린 거죠. 단자가 없으니까 배터리 충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도 없죠. 아, 그럼 폴리머 쓰면 되잖아. 아닙니다. 여기는 폴리머가 좀 독특한 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형, 즉 전동 권총용, 마루이 전동 권총용 그런 폴리머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제품을 써야 되는데 걔도 충전 단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단자 부분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한 달 넘게, 거의 2달 정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품은 수입이 됐는데 충전 단자가 없으면 배터리 쓸 수가 없으니, 배터리 쓸 수 없으면 전동권이면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죠. 사실은 입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늦게 입고한다고 했는데 2월 달에 입고를 했어요. 그나마도 1월 말에 다 검증이 인증이 다 끝났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달을 묵혔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단자가 없어서고, 그래서 단자를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요게 충전 단자입니다. 그래서 충전 단자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전용 배터리가 요 단자에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단자 안에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도록 타미야 잭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요 단자를 만드는데 이제 중국산 제품의 단자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따로 요 부분은 따로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네, 전원하고 찾아서 따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별도로 옵션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없으면 잼뱅입니다. 배터리 사셔도 충전 안 됩니다. 충전기만 있어도 안 됩니다. 충전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단자가. 네. 요거는 굳이 스콜피온 모드 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동 권총에서도 얘를 쓰실 수 있습니다. 마루이 전동 권총에서도, 심지어 중국산 전동 권총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죠. 저 중국산을 제가 개조한 거거든요. 전용 배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mAh짜리 이 전용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에 조금 이제 사연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제품 안에 보시면 이런 게 들어있을 겁니다. 야, 이 배터리 들어있잖아. 너 사기꾼이지? 왜 배터리 왜 따로 팔아? 막 이러는데요. 안에 보시면, 바깥쪽에 보시면 배터리는 세퍼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별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전동거는 진짜 중국산 아주 싼 거 아닌 이상은 배터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배터리는 원래 별매고요. 여기 들어있는 이거는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변환 아답터입니다. 야, 씨,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모드 M에 대해서, 스콜피온 모드 M에 대해서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모드 D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뭔가 환경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예, 모드 M에서도 문제였지만 모드 D에서는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도 충전 단자가 없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왜 하필이면 연장 아답터가 있는가, 저런 케이스 같은 게 있는가,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마루이에서 전동권총에 쓰던 것은 니카드 마이크로 배터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카드 전동권용 배터리였죠. 그러니까 7.2에 500mAh짜리. 근데 니카드가 단종이 되면서 이 니카드 배터리가 빠지게 됐죠.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진이 아니라 단종돼 버린 거죠. 근데 니카드 배터리 대신에 그러면 쓸 수 있는 물질이 뭐냐? 그래서 마루이에서 만든 게 니켈 수소로 된 7.2V 500mAh짜리 마이크로 배터리를 만든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배터리는 우리가 EX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7.2V 니카드 500mAh짜리 배터리는 EX 배터리라 해서 이 마루이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배터리가 단종되니까 니켈 수소로 다시 개발을 한 거예요. 중간 물질이 니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화학 물질을요. 니켈 수소로 바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저처럼 이제 게임 태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카드란 물질과 니켈 수소라는 물질이 습성이 다릅니다. 니카드란 물질은 아무래도 방전에 있어서 이 메모리 효과가 굉장히 좀 말썽이 많았어요. 그리고 수명도 짧고, 니켈 수소는 그런 부분이 적고요. 또 한 가지 차이가, 니카드는 배터리 사이즈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니켈 수소에 비해서. 그래서 니켈 수소를 만들고 딱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진 거예요. 기존에 니카드로 만든 EX 배터리보다 사이즈가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루이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크로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써 있어요. 마이크로 배터리.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그나마 기본에서.
그리고 그 앞에 거는 EX 배터리, 그러니까 Extended, 연장된 배터리라는 뜻이겠죠. 그걸 쓰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이게 작아졌잖아요, 니켈 수소로 되면서, 이 순정 배터리가. 그래서 요걸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충전할 땐 또 요런 단자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과정을 모르면 정말 애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수입하시는 분도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배터리도 별매로 사셔야 되고, 단자도, 충전용 단자를 또 별도로 사셔야 되고, 충전기는 따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충전기 벽에 콘센트 같은 걸로 대충 구해서 연결해주면 되지 않냐? 아답터식으로. 근데 그 충전기 벽에 꽂는 아답터식은 사실은 커팅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전이 완료됐을 때 정확하게 커팅 시켜줘야지만 배터리에도 문제를 안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충전기는 별도로 따로 구성을 한 겁니다. 최소 이제 IMAX급 이상 정도 돼야 얘네들이 최소한 체크하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배터리를 구하기가 쉽다 안 쉽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해 놓은 게 전동권총에서도, 중국산 전동권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폴리머 배터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도 바로 충전할 때는 이 단자가 필요합니다. 이 폴리머 배터리는 2개의 단자를 쓰셔야 돼요. 셀 밸런서를 꽂고요, 충전기에. 그 다음에 얘를 또 꽂아 주셔야 됩니다. 얘를 또 별도로 이런 식으로 꽂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변환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물려줘야지만 이 폴리머 배터리가 충전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550mAh 7.4V 배터리고요. 이 폴리머 배터리를 쓰게 되면 장점은 일단 그 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단사나 연사를 쏠 때 반응 속도가, 리스폰스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 그거하고 연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7.2V보다는 7.4V가 좀 더 높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7.2V 니켈 수소는 7.2V, 얘는 7.4V니까 얘가 높잖아요. 야, 이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너 볼테지에 대해서 몰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률이 중요한 겁니다. 즉 와트 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에다가 암페어 수, 그러니까 전압에다가 암페어 수, 몇 미리암페어인지를 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값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 니켈 수소 말고 폴리머에서는 방전율이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전류를 사용할 때 쭉 뿜어줄 수 있느냐, 이 방전율이 중요한데, 방전율이 낮으면 니켈 수소, 아무리 이 폴리머가 볼테지가 높다 하더라도 니켈 수소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단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머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2개를 구매하세요. 이 전용 니켈 수소 배터리는 그 나름대로의 또 강점이 있습니다.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좀 취약한 지점이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냥 그대로 딱 곤두박질 치듯이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과충전을 하거나 중간에 어디 긁히거나 이러면, 느타가 긁히면 이게 터집니다. 잘 터져요. 그리고 부풀면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대비해서 순정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메인은 순정으로 사시고 추가는 이런 폴리머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름철에 스페어로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주로 쓰시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쓰시면서 겨울에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얘를 쓰시면 됩니다. 탄속은 75.23m/s로 되어 있습니다. 야, 75.23m/s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속도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요건 경험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전동건에 있어서 해외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탄속이 우리나라 말고요, 90m/s 정도 나옵니다. 말이 전동건 같은 경우에 대략. 그래서 얘는 75.23m/s니까 일반적인 전동건보다는 탄속이 느립니다. 느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기압박스가 조그만 미니 기압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린더라든가 피스톤도 작은 걸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도 작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속은 떨어지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총열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해서 탄속도 낮습니다. 하지만 탄속이 낮은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총의 용도는 먼 거리에 원거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총을 사용하실 때 그 목적하고, 그 설계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설계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콜피온 모드 M을 사가지고, 야, 나 원거리 저격해야지, 이건 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실린더 용적도 작고요. 그렇다면 모터도 작고요, 사이즈가. 한번 회전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기의 양도 작고요. 그러므로 스프링은 더 센 거 넣는다 하더라도 더 세지지 않아요, 많이. 일반 전동건에 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문제도 커지고요. 또 한 가지가
배터리 약하지만 총열도 짧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총열이야 이너발을 연장하면 되잖아. 근데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또는 저같이 이제 원래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연장을 할 수는 있겠죠, 이너바렐을. 하지만 이너바렐의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 용적에 비례해서 늘려야지, 실린더 용적 값하고 비례하지 않도록 만약에 무작정 늘린다면 되려 탄속이 감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총을 원거리 적용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근접전용이에요, 말 그대로. 네. CQB 상황 또는 풀숲에서 내가 조용히 접근해야 됐다, 그럼 얘죠. 뒤에다 하나 매달고 다니다가 아씨 요거 하나 잡고 옆에 한 4-5명 또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처리하려면 조용히 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요걸로 씩딱 이렇게 그렇게 쏘는 거죠. 그게 요 총의 매력입니다. 목적하고 다른 사용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총의 그 베이스가 된 건 도대체 뭐냐. 이 총의 베이스는 원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그 VZ61이라는 스콜피온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모양 비슷한데 좀 달라요. 더 짧고요. 예, 레일도 없고요. 그래서 스콜피온이라고 있는데, 그 스콜피온이 모체입니다. 그거의 이제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구형, 이거의 모체가 된 구형은 1961년도에 만든 그런 제품이죠. 실총에서는 32AC 피탄을 쓰는 그런 제품이고요, 실총은.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엠락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그래서 엠락이라는 건 여기 사이드 부분의 구멍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레일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락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필요가 없으면 안 받기 때문에 무거워지질 않아요. 레일에 대한 무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엠락 시스템 레일이 있고요. 3개가 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3가지의 엠락 레일이 존재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끼웠다 뺐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품 구성을 보면 이게 색깔이 다 칠해져서 도대체 이게 재질이 뭘로 되는지 좀 헷갈릴 텐데, 상부 리시버와 핸드가드, 스톡 이런 건 전부 ABS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수지라고 보통 표현하던데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부는 아닙니다. 요 하부 프레임 요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탈이에요. 일종의 메탈이고, 위에 요 부분만 이제 그 위에 껍데기 부분, 스톡 이런 부분만 강화 플라스틱인데 약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상부를 보시면, 상부에 이렇게 잘 보시면 야 이거 그럼 광화점비 필수로 사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아이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언 사이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조준기를 보통 얘기하죠. 보통 철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언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홈이 있죠. 권총 조준기처럼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도 홈이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권총 조준기의 앞쪽 프론트 사이트하고 똑같은 거고, 요게 리어 사이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도트 사이트나 광학 조준기가 없다, 그럼 이렇게 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조준하려면 진짜 있는 힘껏 여기 미간을 찌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꽝 대신 닭, 없어서 아이씨 도트 놓고 왔네 필드 갔는데, 그러면 이거 써야죠. 근데 사실 이거 조준하느니 그냥 총구 보고 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언 사이트는 있다는 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칼라 파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간 색깔의 원통형의 칼라 파트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게 보기에 좀 그렇죠. 요거는 감속기는 아닙니다. 이 입구는 그냥 뻥 뚫려 있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파워 제한 장치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테이크 다운 해야지만,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지만, 상하부 분리를 해야지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파워 제한 장치는 안쪽에 있고요. 요거는 감속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순정 소형기는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이 순정 소형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총구 끝에 달리는 이 소형기인데, 이 소형기 같은 경우에 뭐 포함된 거 아니고요,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낄 수도 있고요. 즉 이렇게 낄 수도 있고요. 총구가 이렇게. 그 다음 반대로 뒤집어 낄 수도 있습니다. 모드 M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이 앞쪽으로 이렇게 끼우는 방식, 총구가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 방향, 총구 방향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비비탄을 나가는 방향이 이 방향 되겠죠. 이렇게 끼는 경우는 이게 사실 어태커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앞쪽으로 끼우면 예를 들면 코너를 돌다가 적을 만났을 때, 실전에서요, 우리 게임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싸움 나죠. 코너를 돌면서 적을 만났을 때 앞으로 쿵 밀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뾰족하니까 그걸로 쾅 밀어버리면 아파요. 뒤로 물러서면 그때 당기는 거죠. 방아쇠 당겨서 지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어태커 기능이 포함된 소형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그런 공격이 가능한.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이렇게 놓고서 콕콕 찔렀다가 눈 찍히거나 어디 툭 찍히면 짜증나잖아요. 이게 날카롭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걸 못 쓰게 하면 뒤집어서 끼우면 됩니다. 예, 뒤집어서 이렇게 끼우면 앞쪽이 뭉툭해져 버리니까 예, 공격을 받아도 또는 혹시 찔려도 다치지 않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소염기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호법에 대한 얘기인데, 호법 조절기가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아이씨, 그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애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뒤로 장전 레바를 뒤로 이렇게 당기면, 예, 탄피 배출구 쪽, 예, 요쪽에 나타납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 있고요. 호법 다이얼 사진은 뭐 따로 올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러면 이거 매번 이거 제껴야 되는 거야? 아 제끼고 놓고 돌리고 다시 맞추고 놓고 당기고, 아 귀찮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탄창을 빼면 요 밑으로도 다이얼이 보입니다. 왜냐면 호법 다이얼 원래 그렇게 설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호법 다이얼이 동그랗게 돼 있어서 위로 조절하나 밑으로 조절하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안 하고 이렇게 탄창 밑으로 해서 돌려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셀렉터가 좀 독특합니다. 셀렉터가 보시면 진짜 희한한 게, 네, 센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센터가 중앙에 0입니다. 0. 즉 안전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단발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요게 단발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센터가 0이죠. 여기 안전. 그 다음에 이게 연발입니다. 그래서 단발과 연발 사이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서 바로 연발로 갈 수도 있고 안전에서 바로 단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셀렉터 이런 구조는 독특하죠. 이런 구조는 사실 많지 않죠. 일부 총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890 소총 같은 경우에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하죠. 네, 셀렉터 위치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립 하부에 들어가고요. 그립 하부를 보시면 그립 하부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돌려야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빼내면 뒷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다 배터리를 넣는 거죠. 배터리 방향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접속 당자는 여기 있고요. 휴즈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건 뭐냐면 얘는 배터리를 빼낼 때 쓰는 겁니다. 배터리를 빼낼 때 보시면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배터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손으로 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아씨 이럴 텐데 얘는 마릴 쪽에서 이렇게 잡아 뺄 수 있게 간편하게 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끼울 때는 보시면 요게 앞인데요. 요 앞부분인데 총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요게 앞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인데 앞부분을 먼저 끼우셔야 돼요. 앞부분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레바를 왼쪽으로 돌려서 밀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요 그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탄창 같은 경우는 370발짜리 드럼 탄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럼 탄창이 급탄율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370발짜리 드럼 탄창 이렇게 따발총 같은 그런 드럼 탄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장탄수가 좀 웃기긴 해요. 왜냐면 이 와플 탄창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 260발이에요. 근데 드럼 탄창이 370발인가 그렇거든요. 사실 별로 발수 차이가 안 납니다. 좀 든든한 건 있겠죠. 한 100발 정도 더 들어가면, 110발 정도 더 들어가면, 조금 더 게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든든함은 있겠지만, 그래서 드럼 탄창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와플 탄창 쓰시죠. 약간의 중간에 좀 급탄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긴 한데,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요. 이 스톡 같은 게 접을 때 딱 접어주면 되고요. 뺄 때는 여기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고 제껴주셔야 됩니다. 자, 사실 일반인이 분해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내부 기압 박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테이크다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다운이라기보다는 사실 분해라는 표현이 맞고요. 상하부 분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실 일은 요 밑에 보면 번데기 나사가 있습니다. 이 번데기 나사를 1.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얘를 안 풀고 분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고요. 뭐 완전히 제거하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히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게 제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핀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핀이 있어요. 요 핀을 저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냥 손으로도 사실 되긴 하는데 가끔 뻑뻑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시면 되고요. 핀이 완전히 안 빠졌구나. 핀을 완전히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분해가 됩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보시다시피 이 메가박스, 즉 메가박스가 굉장히 실린더가 요만해요. 조그맣고 피스톤도 이거에 따라서 뭐 용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사실 권총에 거의 가까운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아나 피스톤도 이렇게 전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좀 독특하죠? 여기 이제 파워 제한 장치가 있고요.
권총처럼 일자 나사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부싱도 플라스틱 부싱이 보이죠? 네. 뭐 플라스틱 부싱이라고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어박스가 굉장히 독특한 기어박스고요. 여기 위에 그 기어박스 고정하는 나사들은 또 별렌치로 되어 있네요. 이 별렌치에다가 아이언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괜히 쓸데없이 분해하다가는 이 아이언으로 된 나사가 쉽게 뭉개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이게 호법 챔버. 다시 결합할 때는, 다시 끼울 때는 챔버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기 때문에 챔버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즐하고 챔버를 잘 맞춰 주신 상태에서 결합하셔야 되고요. 무작정 밀지 마시고요. 이 챔버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반대쪽에 배선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배선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배선 상태라든가 챔버 상태 잘 보면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거의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핀이 이쪽에서 빠진 거라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육각 나사를 다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육각 나사를 이렇게 다시 고정시켜 주고요. 자, 이러면 되겠죠. 자,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안쪽에 넣어서 준비하면 되고요. 그냥은 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놉니다. 안 맞아서. 배터리 방향이, 네, 여기 동그란 게 앞이네요. 동그란 게 총구 방향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 뚜껑을 앞쪽 먼저 끼우고 쫙 돌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뭐 사격은 안 하고요. 그냥 테스트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탄이 없는 상태라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 소형기가 지금 동그래서, 이 칼라파트 소형기가 동그래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는데, 네, 실제로는 탄을 넣고 쏘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발로 쏴보면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 여기서 탄을 넣고 쏴도요, 필드 나갔을 때 소리는 또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유사한 소리가 나지만, 이게 지금 이 소형기가 이 안에서 이 하울링을 만들어요. 나름대로 하울링을 만들어서 소리를 지금 증폭시키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소형기 써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형태의 소형기가 있죠. 사실 이런 동그란 거 말고 좀 약간 좀 희한한 거 있는데, 이게 하울링을 만들기 때문에 소리가 그런데, 네, 연산 속도가 이 정도입니다. 제 트리거 반응을 보시면 좀 늦죠? 네, 조금 늦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웃긴 건, 이렇게 쳐주는 다다다다다닥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있어요. 약하지만 나름 웃긴 반동이 있습니다. 이게 반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좀 웃기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콜피온 모드 M에 대해서 길게 알아봤는데, 이 스콜피온 모드 M은 보통 추천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게이머 같은 경우는 내가 워낙 은밀한 침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CQB 상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근접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 또는 조용히 난 움직이는 거 좋아한다. 그런 경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스나이퍼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스나이퍼의 부모장으로 이렇게 뒤에 매달고 다니면 편하겠죠. 왜냐면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 사실 근접해서 가까이 갑자기 내가 스나이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근처에 적이 몰려오면, 사이구먼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용히 끝내야 되는데, 일반 가스블로백 권총을 쓰게 되면 소리가 팍 알려지기 때문에, 팍 나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스나이퍼 쪽으로 적들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엔 전동 권총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스코피온 같은 전동 기관단총을 쓰시면 굉장히 조용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무장으로. 아무래도 연발도 되니까요. 효과적으로 좀 더 제압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한 명이 올 때는 전동 권총으로 충분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장탄수도 많고요. 제압하면서 내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사용을 추천하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혼나시는 분들, 총을 계속 샀는데, 가스 블로우백 사고 전동도 샀는데 둘 다 시끄럽다고 등짝 스매시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얘가 좀 조용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조금해서 마누라한테 들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는 엄마한테 들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그냥 요만해요. 네. 그래서 이걸 차에다 쓱 실어놔도 잘 모르겠고요. 물론 차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이즈가 조그맣기 때문에 몰래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변에서 시끄러우면 안 되는 분들 있죠. 조용히 쏴야 되는 분들. 이거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총. 다만 탄속은 낮고 리스폰 반응, 그러니까 트리거의 리스폰 반응도 좀 느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알고 쓰시는 거죠. 비거리도 상대적으로 좀 짧고요. 당연히 전동 소총에 비해서 일반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게임에서도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총이다. 그리고 색깔도 데저트 버전이기 때문에 즉 FD 버전이라 굉장히 유리합니다. 게임에 있어서.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게 쓸 수 있는 총이고 조용히 쓸 수 있는 총이다. 지금까지 스마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